최근에 리딩으로 수익을 낸 종목들 중에서 좋은 패턴들이 몇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반도체를 1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날 수익 실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패턴이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는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를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이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날과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이때의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를 친 날이 이날과 이날이죠. 이때의 코스피 200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폭락이 나왔다가 반등 구간에서 5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여기서도 조정 이후에 5일선 돌파 양봉이 나온 날이었고요. 시장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5일선을 회복하는 날, 이 미래반도체는 상한가로 5일선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었고요. 반도체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시장이나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강한 종목을 분류해 놓고서 그 종목이 패턴이 만들어질 때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표치가 남아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목표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목표치가 있고요. 기간적인 목표치도 있습니다. 이 가격의 목표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치가 이 상승 N자의 목표치고요. 이 기간적인 목표치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 상승할 때 이 상승 일수, 예를 들어서 한 5일 동안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이 상승 추세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할 때 추후에 이 조정받는 일수가 5일 정도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올 때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5일 동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기간적인 목표치이고요. 이 미래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이 바닥권에서 이 첫 상승이 나왔고요. 눌렸다가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남아있는 종목이었고요. 최근 흐름에서의 목표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남아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목표치가 남아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가 기간적인 목표치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의 기간적인 목표치를 보게 되면은 이 바닥권에서 첫 상승이 나왔고요.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받는 구간에서 최저점은 이 양봉이 만들었고요. 종가상 최저점은 이 음봉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점을 만든 양봉을 기준으로 하면 이 고점까지 5일 상승을 했고요. 종가상 최저점을 만든 음봉을 기준으로 하면은 4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고점을 찍고서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조정받는 일수가 이 고점 대비해서 4일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최저점을 찍으면서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이 저점을 찍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4일 동안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4일째 조정받는 날이 바로 이 양봉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결국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치면은 4일 상승, 4일 조정, 4일 상승, 그리고 4일 조정, 이 상승 조정이 4일 사이클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목표치가 채워진 자리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날이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조정 구간에서 기간적인 목표치를 채우면서 양봉이 나온 거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음봉이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날이죠. 시가가 개파락함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돌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가 매매할 만한 자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시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빠질 자리에서 매매하게 되면은 확률이 떨어지고요. 이 10월 2일날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날이었습니다. 나스닥 종합이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 날이었고요.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시가 개파락 이후에 도치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상승 추세 위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현재 위치에서 미국 시장은 이 급락 이후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눌렸다가 이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폭락 이후에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눌렸다가 이 눌림폭이 컸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다시 되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시장보다 굉장히 주가의 위치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흐름이 하락 N자의 목표치를 얼추 채우고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추가적인 하락폭이 제한이 되는 자리였고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미래 반도체가 반도체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였고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이 가격적인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간적인 조정의 목표치를 채우는 자리에서 시가 개파락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더 빠질 자리가 제한적인 상태였고요. 매수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장중에 15%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이 10% 이상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내고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은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좀 더 자세한 패턴을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온라인 강의를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